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나의 달콤한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하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25살의 나이에 저는 전라북도에 자리한 매력적인 도시 남원에서 가정주부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에 있어 천사와도 같은 존재인 사랑스러운 작은 아이를 키우는 중입니다. 결혼은 본래 제 당면 계획에 없었으나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환이 남편과 저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신없는 결합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대한 고민 하나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으며 이는 많은 분들과 논의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게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시간을 고심해도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해결책으로 인해 압도적인 좌절감만이 저를 감쌀 뿐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창피함을 무릅쓰고 제 이야기를 이곳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저는 남편을 처음 만났습니다. 대학교 시절 저는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곳은 바로 그곳이었으며 그 역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7살이 많았고 이는 상당한 나이 차이로 보일 수 있으나 그의 앳된 용모와 매력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는 그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한 첫날부터 저를 향한 그의 친절은 실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다정한 태도로 제게 다가와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는 것과 같은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학창 시절을 포함하여 어떠한 직장 경험도 없었던 저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 그 환경 속에서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고 그의 친절은 제게 큰 힘이 되어주는 등대와도 같았으며 저는 그에게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고 그에 대한 저의 호기심은 점차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학교의 방학이 끝나갈 무렵 저의 임시직도 끝을 맺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이 소식을 전했고 마지막 근무일에 저희는 회식을 가졌습니다. 그날따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남편은 제 옆자리를 선택했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이 힘들지는 않았는지 물었고 다시는 저를 볼 기회가 없으리라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 순간 이전까지 그가 제게 말을 건 적이 거의 없었음을 감안할 때 이는 그의 평소 태도에서 벗어난 행동임이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평소보다 훨씬 자유롭게 흘러갔고 회식이 끝난 후 그는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언급하며 집까지 저를 바래다 주겠다고 정중히 제안하며 함께 걸어도 될지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이 만남이 끝나는 것에 대해 약간의 애틋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며 어쩌면 고백이 멀지 않았으리라 예감했습니다. 그 생각을 품은 채 저는 그의 곁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망설임 속에 머물며 깊은 수줍음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다 말고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저를 집문 앞까지 바래다 준 그는 나중에 연락드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묻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모습이 꽤나 사랑스럽게 느껴졌고 물론 그래도 된다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발견의 설렘이 가득한 장난기 어린 탐색의 단계에 빠져 매일같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데이트가 되던 날 그는 자신의 감정을 남김없이 드러냈고 그 순간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관계를 시작하게 된 기점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거친 상상 속에서조차 7살이나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더욱 사로잡았던 것은 바로 그 나이대의 사람에게서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그의 섬세하고 순수한 본성이었습니다. 1년 넘게 교제한 후 저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불의의 일격을 맞은 듯 놀랐습니다. 그것은 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든 예상치 못한 사건의 전환이었습니다. 처음에 눈물만이 저의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제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고 저는 다음에 내디딜 걸음에 대해 완전히 방향을 잃고 막막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실을 밝혀야 할지 아니면 숨겨야 할지를 고심하며 영원과도 같은 시간 동안 그 결정과 씨름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에게 연락을 했고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의 갑작스러운 눈물과 침묵에 당황하며 무엇이 저를 힘들게 하는지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오랜 망설임 끝에 저는 마침내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이윽고 차분하고도 진지한 목소리로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한 시간에 맨 처음부터 지극한 진지함으로 우리의 관계에 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아이를 맞이하는 것은 심오한 축복이며 따라서 눈물을 흘릴 이유는 진정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평생 동안 저를 돌볼 것이며 다시는 어떤 고난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고 제가 할 일은 오직 그를 믿는 것뿐이라고 확언했습니다. 진실로 그의 말은 제 마음에 위안을 주는 연고와도 같았고 깊은 고심 끝에 저희는 결혼하여 아기를 우리의 삶으로 맞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제 배가 너무 드러나기 전에 우리의 선택을 고려할 시간도 거의 없이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서둘러 결혼식을 준비하고 혼인 서약을 맺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아버님을 위험 있는 인물로 그의 미소는 친절함으로 빛나는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이미지는 이제 놀라울 정도로 이중적으로 보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제 안에 격렬한 분노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그 분노는 넘쳐흐를 듯 위협적입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인생을 서두르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그 격언에 담긴 깊은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결혼은 평생을 함께하는 것인데 만약 제가 좀 더 꼼꼼하고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고민들과 씨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희의 서두른 결혼식 이후 저희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고 그리하여 저는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고부터 5식구가 한 지붕 아래 살게 된 것이지요. 솔직히 시댁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그다지 내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결혼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었기에 당장 저희만의 공간을 마련할 경제적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2년간 돈을 모아 우리만의 공간을 마련한 뒤 분가하자는 생각으로 저를 설득했습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제게 달리 어떤 선택이 있었을까요? 저희 친정 부모님 또한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셨고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더해 금전적 도움을 청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2년이라는 시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집에 유일하게 들어온 사람으로서 저는 소외감과 함께 밀려오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치 제 걱정이 기우였음을 알려주려는 듯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자신의 친어머니, 친아버지처럼 여기라 독려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주버님 또한 유쾌한 유머 감각과 늘 밝은 성품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이전 불안감과는 반대로 주변 어른들의 따뜻함이 저를 편안하게 감싸주어 제 하루하루는 웃음으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집은 가족들의 웃음과 이야기로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이 속도라면 굳이 우리만의 공간을 찾는다는 생각을 버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활기찬 생활이 진심으로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제 삶이 그런 식으로 펼쳐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모두가 함께 그 순간들을 나누기 위해 모여들었고 집안은 화목한 기운으로 감싸이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낮 시간 동안에는 오직 남편과 아주버님 그리고 시어머님만이 각자의 일터로 향하셨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젊으셨을 때 건설업에 종사하셨지만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불운한 사고를 겪으신 후 허리에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후로 허리가 줄곧 편치 않으셨기에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쉬며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결혼 후의 나날들 동안 시아버님과 저는 가족들이 각자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집에서 조용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다 할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건대 저는 바로 이것이 모든 문제의 화근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건은 제 임신 마지막 달에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일터에 나가 있어 집의 정적을 나누는 것은 시아버님과 저 단둘뿐이었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동네 어르신들과 술을 한잔하고 오셨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셨을 때 그는 예기치 못한 대담함으로 제게 다가와 제 원피스를 들어 올리며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보자꾸나 라고 말하며 부드럽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압도적으로 경악했습니다. 저는 급히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며 지금 무얼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얼마나 취했는지를 막론하고 대체 무엇이그로 하여금 며느리의 원피스를 들어 올리고 배를 어루만지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저는 아마도 너무 순진했고 세상 물정에 무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제 안의 일부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가족들 앞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가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져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고 그 일을 잊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맨정신으로도 그런 교활하고 은근한 몸짓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것들이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분 앞에 식사를 차려드리면 그는 음식의 맛을 칭찬하고 제 노고를 알아주시면서도 그분의 손은 단순한 마사지를 가장하여 제 팔 위를 떠나지 않곤 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의도적으로 제 곁을 스쳐 지나가셨고 그분의 손은 지나가면서 제 등을 아주 가볍게 스치곤 했습니다. 저는 제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였을지도 모르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 그에게 직접 다가가 지금 무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그의 행동도 무게가 있었지만 평소 대화에서 그가 하던 말들 역시 상당한 심각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뺨에 손가락을 스치며 피부가 왜 그리 좋으냐 고 묻거나 언제부터 그리 성숙해졌느냐 와 같은 민망한 말들을 내뱉곤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입에 담기조차 역겹고 짜증나는 그런 말들이 단순히 나이든 어른의 짓궂은 장난일 뿐이라고 믿을 만큼 순진했습니다. 아무튼 수많은 다른 사소한 일들이 있었지만 유독 한 번은 시아버님과 제가 단둘이 집에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공기는 푹푹 찌는 여름날의 특징인 열기로 무거웠습니다. 집안 대청소를 마친 후 저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평화롭게 잠드신 것을 확인한 후 저는 조용히 상쾌한 샤워를 즐기러 갔습니다. 제가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 서 있을 때 예기치 않은 소리가 수증기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끈질기게 문손잡이를 돌리려는 시도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시아버님께 지금 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분은 자신도 꽤 덥다며 당장 샤워를 해야 하니 문을 열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제 온몸으로 오싹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혐오감에 휩싸인 저는 서둘러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자 그는 예기치 않게 외출하겠다고 말하고는 아무런 예고 없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삶은 흘러갔습니다. 제 작은 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대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분주한 일상의 리듬으로 바쁜 동안 저는 아침의 정적 속에서 위안을 찾으며 제 아기를 가까이 품에 안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께서 외출해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는 의자를 구해와 그 위에 하얀 천을 씌우고는 제게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별 생각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께서는 예기치 않게 제 옷을 들어 올리려고 하시며 저를 위해 젖을 짜주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충격과 공포의 파도가 저를 덮쳤고 저는 방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셨고 이 문을 열지 않을 것이냐 고 소리치시며 분노에 휩싸이셨습니다. 제가 응하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억지로 들어오겠다고 위협하셨습니다. 제 평생에 이와 같은 일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제 작은 아이를 붙잡고 자유를 찾아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압도적인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치 문을 부서뜨릴 기세로 무자비한 힘으로 문을 계속 두드렸고
결국 저는 굴복하고 문을 여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그는 다시 한번 달려들어 젖을 짜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 옷을 끌어당기려 했습니다. 그가 계속 강요하자 저는 싫어요. 라고 소리치며 있는 힘껏 그를 밀쳐냈고, 만약 그가 계속 이런다면 남편과 시어머님께 모든 것을 다 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의 표정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산책을 나갔다 오겠다고 선언하고는 떠나면서 등 뒤로 문을 세차게 닫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붙잡고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벌어진 일들을 알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 두려움과 그의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것에 대한 깊은 불편함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아버님이 저에게 무슨 짓을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남편은 현재 일로 바쁘다고 언급하며 집에 돌아와 일을 마무리한 후에 대화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3시간이 무심코 흘러간 듯 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들어섰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쳤고 저는 제 방이라는 피난처로 서둘러 몸을 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막 돌아오신 시아버님께서는 아기와 제가 자리 잡고 있던 방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는 제 멱살을 단단히 쥐고 저를 바닥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만약 제가 감히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을 가족에게 밝힌다면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는 제게 침묵을 지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습니다. 용기는 저를 비껴갔지만 제 안에서 작은 용기의 불씨를 찾아내어 가족들이 돌아오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선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제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말할 것이냐 아니냐 고 날카롭게 다그쳤습니다. 그의 집요함은 저를 무사히 빠져나가게 두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공기 중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침묵을 지키겠다는 제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에게 멈추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약간의 설득으로 저는 그를 진정시키고 조용히 아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며 제 얼굴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퇴근하여 오랫동안 기다려온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눈물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인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마치 구원자의 본질을 구현한 듯 보였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당신의 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동안 저는 남편에게 제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의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것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감과 그 순간 저를 사로잡았던 공포를 고백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아버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실 분이 아니야 라고 외치며 전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님께서 일터에서 돌아오셨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아버님과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어머님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내 남편이 그랬다는 증거라도 있느냐? 거짓말은 그만두어라. 그분은 결코 그런 식으로 행동할 분이 아니다. 그녀는 저를 기만적인 바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여겼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시아버님께서는 필시 제가 한 모든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내 집안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으니까요. 시아버님께서는 분노가 폭발하여 집안의 모든 것을 때려 부수며 난동을 부리셨습니다. 심지어 제 뺨까지 때리셨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집안에 분란을 일으켰다며 제게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며 아무래도 몰래 카메라라도 설치해야겠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확고히 말하며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제 말을 믿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제가 온 이후로 이전까지 평온했던 가정에 제가 불화의 근원이 되었을 뿐이라며 잠시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견딜 수 없다는 깨달음과 남편에게 완전히 배신당했다는 감정에 휩싸여 저는 막 떠나려던 참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었고 아기를 품에 안은 채
그가 쥐어준 택시비를 들고 친정으로 피신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시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분은 소리쳤습니다. 이 집을 이토록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너만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진실로 저는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시아버님 앞에서 자극적인 옷차림으로 돌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조용한 순간에 저는 제 품에 온기와 모유라는 선물로 아기를 양육하며 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런 용서를 빌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저는 아직 어리지만 어머니가 되었고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적인 며느리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을지라도 저는 여전히 이 가족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저를 이토록 무시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겪은 온갖 굴욕 끝에 그들은 제게 사과 한마디 건네기는커녕 저를 현실 감각을 잃은 사람으로 몰아가며 저를 상대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가 술에 취했을 때 갈등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이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시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분은 소리쳤습니다. 이 집을 이토록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너만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느냐? 가서 용서를 빌어야지. 진실로 저는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 시아버님 앞에서 자극적인 옷차림으로 돌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 조용한 순간에 저는 제 품에 온기와 모유라는 선물로 아기를 양육하며 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런 용서를 빌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저는 아직 어리지만 어머니가 되었고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적인 며느리의 모습을 갖추지는 못했을지라도 저는 여전히 이 가족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저를 이토록 무시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겪은 온갖 굴욕 끝에 그들은 제게 사과 한마디 건네기는커녕 저를 현실 감각을 잃은 사람으로 몰아가며 저를 상대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가 술에 취했을 때 갈등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이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때 저의 구원자로 여겼던 남편에게서 받은 배신감의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그를 향해 품었던 모든 사랑의 흔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이혼을 원합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이어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제가 그토록 중대한 일을 겪은 후에 남편이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토록 무심하게 대할 것이라고는 제 거친 상상 속에서조차 단 한 번도 그려보지 못했습니다.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제가 이대로 계속 버틴다면 완전한 정신 붕괴 직전에 이를 것만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상당한 고뇌 속에서 펼쳐지며 저는 제 잘못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어떠한 비판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런 시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 아기가 어떻게 자랄지에 대한 걱정에 휩싸여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단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이 집을 벗어나고 싶은 절박함은 날마다 더욱 강해집니다. 펜을 들어 글을 쓰는 이 순간 제 안에서 분노의 폭풍이 휘몰아쳐 손이 떨리고 제가 엮어내는 이야기가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마디까지 제 이야기를 인내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조언을 간청합니다. 이리하여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진정으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